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볼 텐데요. 이 거래의 중심에 최근에 증권가나 재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1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 20억 원을 껴서 약 33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아파트, 그 수상한 거래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압구정 80억 원 거래, 그리고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거래 전수조사, 외국인 불법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 3개 영상을 좀 연달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취재한 이유는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인지, 이 신고가를 찍은 거래가 정말 편법이나 불법이 없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줄다리기 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 신고가 거래 한 건은 단순히 거래 한 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이 다음 가격의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3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취재를 하게 됐고 또 그 취재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보죠. 저희가 압구정 80억 원 거래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취재하게 됐냐면, 처음에 그 거래 보도가 난 이후에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80억 원이란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과연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거래 시스템을 뒤져서 이 아파트를 특정을 했고 이 층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의 이름이 나왔고 또 그 옆집에는 이번에 이 80억 원 아파트를 매도한 반도건설의 자회사 KPD 개발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80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곳인데, 자, 보시는 대로 겉에서만 봐도 굉장히 넓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서 먼저 매도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매도인은 법인인 KPD 개발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들 좀 취재해 보니까 이게 거래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성사가 된 건데, 들어보면 이 KPD 개발이라는 곳이 매도가 좀 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곳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D 개발이 가지고 있는 이 매물을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팔게 되면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승계 매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급하게 내놓으려고 했고 바로 성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KPD 개발 얼마에 사서 80억 원에 판 걸까요? 저희가 등기를 보면 2014년 5월쯤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뜹니다. 자, 근데 가격은 안 나오는데 저희가 사건 번호를 알아내서 경매 낙찰가를 알아봤더니 바로 3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6명 경쟁이 붙었었는데 그때 33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약 8년여 만인 2021년 4월 5일에 80억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46억 9천만 원, 약 47억 정도 차익이 남는 건데, 뭐 1년에 뭐 약 6억 원 정도 이익을 얻은 셈이죠. 매수인이 누군지 보죠. 어떤 매수인이길래 이 80억 원에 주고 아파트를 샀을까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 이 한강 보이시죠? 이 한강뷰를 마주보고 있는 이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자, 2차 아파트 전용 160제곱미터에 살던 A씨와 B씨인데요. 자, 공동명의로 이번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거래일을 보면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판 날짜가 4월 5일이고 80억 아파트를 산 것도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받아서 바로 새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전용 160 아파트 얼마에 팔렸을까요? 바로 54억 원입니다. 최근에 54억 원, 80억 원 이 두 개의 매물 다 이게 신고가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알고 보니 연결된 매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A씨와 B씨 이 54억 원에 팔았는데 얼마에 샀을까요? 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 아파트 2017년 8월쯤에 30억 원에 주고 샀습니다. 자, 3년 6개월 만에 24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제 새 아파트를 사게 된 건데요. 1년으로 치면 8억 원씩 번 셈이죠. 자, 그래서 A씨와 B씨 3년 만에 24억 원을 벌어서 이번에 80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이 매수인이 한꺼번에 80억 원을 내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 KPD 개발이 근저당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19억 5천만 원입니다. 최대 채권 최고액이 19억 5천만 원인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매수인이 한 65억 정도를 마련을 해서 잔금으로 내고 이 15억은 추후에 KPD 개발에게
이제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계약이 성립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급하게 빨리 팔아야 하는 KPD 개발의 속사정과 또 이 매물을 사고 싶어하는 이 매수인들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최근 증권가의 재개 이슈의 한 중심에 있었던 뭐 건설사 오너나 또 건설사 자회사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설명 안 드렸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매도자인 KPD 개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 띄워 드릴 텐데 이 KPD 개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그래서 법인 등기를 떼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재지를 보니까 강남 건물이 한 11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이 반도건설 소재지와 같았습니다. 자, 반도건설은 어떤 회사죠? 한진칼 경영권 분쟁 중심에 있던 회사입니다. 반도건설 감사보고서를 떼어보니까 KPD 개발은 100% 자회사로 나오고요. 이 자본 잠식된 회사로 뜹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80억에 팔린 집 같은 층의 옆 호수에 권홍사 회장 소유한 집이 나옵니다. 이 1999년도에 권홍사 회장이 낙찰을 받아서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KPD 개발이 이번에 근저당 설정하면서까지 80억 원을 찍고 팔게 됐죠. 그래서 회장님의 집도 80억 원을 찍은 셈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브릿지는 강남 80억 원 아파트를 찍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둘러봤습니다.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얼마만큼 차익을 남겼는지 알아보니까 하나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가진 의미가 컸습니다. 최근 3, 4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등기를 여러 군데 더 떼봤습니다.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그랬더니 증여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40년대, 50년대생들이 70년대생들에게 증여한 건데요. 자, 저희가 브릿지에서 보여드렸듯이 강남 초고가 아파트 그리고 고가 아파트들에서는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게 이렇게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나가고 서울시나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브리핑 때 저희 영상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서울시는 이번 거래를 재건축 단지 어떤 대표적인 이상거래 중 하나로 좀 상정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들썩이고 신고가가 연속해서 찍혔죠. 이런 집값들이 급등한 배경에는 이런 거래들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취재를 더 해보니까요.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불법 거래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들썩이니까 이 사업 속도도 좀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 불법 거래가 발견이 되면 그 단지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영상이 나가고 매수인과도 좀 더 접촉이 돼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매수인은 매도인 반도건설과 좀 아는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덧붙여서 이 강남 부동산 업계에서도 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최근에 이제 자식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이 부담부 중에 많이 하는데 이때 부모들이 고가 전세를 많이 잡아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건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 초고가 아파트에서는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 레미안 퍼스티지도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지금 최근 강남권 일대 혹은 강북 주요 구에서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건데 한번 이 영상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죠. 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곳이죠.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단지인데, 자, 이곳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해서 이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거래가 총 22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5건을 제외하고 17건의 등기를 떼어보고 부동산을 통해 취재를 했습니다. 자, 전용 5구는 24억 원 이상, 전용 84는 33억 원 이상, 그리고 전용 112는 44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거래들 중에서 어떤 나이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아파트를 매수했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이하가 17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요. 40대는 6건, 50대는 없고 60대 2건, 70대 1건이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거래 중에는 90년생과 92년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거래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서울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17건 거래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갭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전세 10억 원 이상을 낀 갭 투자가 17건 중 11건이었고요. 15억 원 초과 전세가 껴있는 것도 6건이나 됐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 이 고가 아파트에서도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래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또 사고 팔리고 한 거래를 보면 이 최근 한 3, 4년간 우리 집값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는지, 전세값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이 14층 지난해 말 거래가 됐는데요. 당시 37억 2천만 원 전용 84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세가 19억 원이 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동 다른 층 거래를 또 보면 이 33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는 전세가 20억 원이나 껴 있습니다. 자, 여기 매수자들을 보면 70년대생과 80년대생 부부가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현금 1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 20억 원을 껴서 약 33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죠. 이 전세 20억 원은 누가 계약을 했냐면 90년대생이 또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 집을 판 매도자를 한번 보죠. 이 집을 판 매도자는 2017년 5월에 18억 9천만 원에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 전세 9억 원 갭을 껴서 샀는데요. 이후에 전세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억 8천만 원에 판 거죠. 그래서 3년 7개월여 만에 15억 8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대생도 이 아파트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래를 보면 92년생이 36억 6천만 원 전용 84 아파트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거래들을 봤는데요. 3040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분들 돈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사실 유추해 보면 정상적으로 노동소득으로만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액수가 20억대 30억대죠. 그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을 경우입니다. 이 정도로 좁혀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죠. 예전 같았으면 5, 60대 그 격차가 심했는데 이제는 3040들에서부터 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이번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원 거래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투, 그러니까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그 투자의 종착역이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아크로 리버파크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거래 건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상승폭을 보면 왜 종착역이 부동산인지,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레미안 퍼스티지로 넘어왔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는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죠. 사실 아크로 리버파크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의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에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당 1억을 찍은 아파트 전용 5구에서 나왔는데 총 6건입니다. 그중에 2건 아직 등기가 안 나왔고요. 이 4건이 등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건도 80년대생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징적인 거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압구정 80억 거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거래된 건인데 이게 2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인은 빨리 팔려고 했었고 매수인도 이 매수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매도인이 채권 최고액 11억 원, 그러니까 11억 원 근저당을 잡고 이게 매수인에게 24억 4,500만 원에 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압구정으로 넘어가서 평당 1억 원 거래가 몇 건이나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볼 텐데요. 지금 이곳은 2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3구역은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당 1억을 돌파한 거래를 보면 총 4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 2건은 저희가 지난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80억과 54억 3천만 원 신고가 거래였는데요. 2건은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 2건은 누가 매수했는지 봤더니 60년대생들이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64억 원, 63억 원을 주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래를 하나 찾아보니까 63억에 거래된 아파트는 외국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미합중국인이라고 뜨는데 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이 거래가 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규제 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금융권을 이용할 때는 LTV 규제를 받죠. 그리고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 금융권을 이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국내에서 아파트 매입할 때 사용을 했을 때는 규제가 따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국내 아파트를 매입하기 좀 더 수월하다는 건데요. 이게 국회에서도 지금 문제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도 이것은 좀 규제의 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들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거래를 보면 총 33건이었는데요. 등기가 안 난 6건을 제외하고 27건 등기를 모두 떼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이대를 보니까 30대 이하가 9건, 40대가 12건, 그리고 50대가 2건, 60대가 3건, 70대가 1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들이 매수를 했는지 좀 보면 대부분 갭 투자였습니다. 갭은 반전세에서 1억대부터 20억대까지 다양했는데요. 대부분 거래에서 최소 10억 이상 의 전세가 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3, 4년간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거래이지만 이 상징적인 거래인 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의 민낯,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놀랐는데요. 이 3040 비중이 좀 월등히 높았습니다. 30대 초중반도 있었고 심지어는 20대까지도 평당 1억 원 돌파한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저희가 평당 1억 원 돌파한 아파트 말고 그 주변에 그 1억 원에 근접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떼어봤는데요. 이 증여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보면은 6월 전까지 세부담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왔더라도 호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매물들은 이미 좀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좀 주변 부동산들을 취재해 보면 상당 부분 좀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취재하게 됐냐면 처음은 바로 지난해부터였습니다. 지난해 이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듣고 안산이랑 부천에 가봤었죠. 저희가 썸네일 띄워드렸는데 이거 한번 꼭 보고 오세요. 그때 저희가 취재하면서 부동산한테 들었던 얘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아파트를 전월세 사는 것이 아니라 사려고 한다, 그리고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인들 중에 좀 자리를 일찌감치 잡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부자인 사람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압구정 현대나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건데, 그럼 과연 이 외국인들 자금 조달 계획 제대로 제출했을까? 자금 조달 어디서 마련한 걸까?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했죠. 때마침 관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게 4월 28일 조간 보도자료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국인들이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를 안 한 미국인들, 외국인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본 거고요. 어떻게 취재했는지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아파트였을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의 신고가가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뜬 신고가는 아닐까? 그래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다 까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아파트, 그 수상한 거래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중국인이 사들었고요. 코인 환치기 불법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고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큰 아파트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외양만 보고도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서울숲 트리마제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하죠. 한강뷰가 정말 멋진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중국인들이 불법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겁니다. 자, 시간은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30대와 20대가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 30평대를 29억에 매입합니다. 그래서 1월에 등기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29억 원이란 가격, 그 전달은 2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새 6억 원이나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도 신고가가 터졌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샀던 그 중국인들 코인 환치기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트리마제만 먼저 볼게요. 트리마제 그 바로 다음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가 29억 원에 바로 거래가 됐고요. 지난해 7월에는 31억 원까지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인들 불법 코인 환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코인 환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고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최근 들어보셨죠?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코인이 더 비싼 건데,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국에서 이게 1,000만 원이고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800만 원의 가치라고 해보죠. 자, 그럼 중국인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산 다음 전자지갑으로 다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로 쏜 겁니다. 자, 그럼 넘어오는 순간 이 원화 가치로 치면 2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법 거래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국내 부동산을 사놓고도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외국인들이 이번에 또 적발이 됐는데요. 어떤 외국인들인지 저희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서초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교대역과 고속터미널역 사이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자, 지금 이곳에 지난해 중순에 한국인과 캐나다인이 공동 명의로 60평대 아파트를 22억에 매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신고가는 아니었지만 이 저층 구간에서는 신고가였는데요. 자, 뭐가 문제였냐면, 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자, 신고해야 할 자금이 10억 을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갔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그 자금이 신고해야 할 자금이 10억이 안 되면 이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그 신고해야 될 자금의 2%에서 4%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강남구로 넘어가서 이 똑같이 신고하지 않은 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서초구와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한 미국인이 자, 이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62억 원에 70평대 아파트 62억 원에 매수했는데요. 이때 외환당국에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국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국민들보다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매입하려면 15억 초과 아예 대출이 안 되고 LTV 규제를 받죠. 자, 근데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더라도 외국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이 집주인이면 현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새롭게 나오는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억 전세를 살고 있고 집주인이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할 때 집주인이 저의 보증금 10억을 내줘야겠죠. 근데 만약 돈이 없다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저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은행에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자, 원래 전세자금 대출할 때 이제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하죠. 이게 어려워서 이제 은행에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이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이 묶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브릿지에는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총 3건이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헌치기가 있었고 또 미신고 건수가 2건 있었습니다.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청 보도자료만 봐도 서울에서 55채, 거기에는 이 불법적인 코인 환치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미신고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는 게 다 불법은 또 아니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국내 부동산을 산다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들어와서 국내 부동산을 사는데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은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낳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미비된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이 뭐 전부 불법이다 아니면 정말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신고가 거래도 찍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관세청이 잘했다고 좀 발표는 했지만 저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이상 있는 거래를 적발한 건데 트리마제도 2019년 말 거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래 이후에 이미 국내 매수자들이 이게 신고가라고 생각하고 31억까지 신고가를 찍었고 이 상승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거래가. 자, 그래서 이게 뒤늦게 적발하거나 시장에 알려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찾아서 이걸 시장에 좀 공개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신고 유무 조사를 좀 제때 해서 이 내국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개 영상 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취재하게 됐고 또 취재 후에 지자체나 정부 부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이 평당 1억 원 시대 신고가 거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좀 연속 보도를 해드린 건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시장에서 이 왜곡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브릿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